뒷자리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빅벙커에서 오늘은 대선 기획으로 특별 예산을 한번 추적해볼까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바로 이 특별 예산을 추적해볼 함께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KDI 한국개발연구원 문윤상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DI 문윤상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국개발연구원이 세종시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그러니까 연구원도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동한 거죠? 예, 저희 연구원도 2013년에 세종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요거 이제 오늘 큰 힌트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 드렸고요. 자, 오늘 네 분의 예산 감시위원들과 꼼꼼하게 파헤쳐볼 오늘의 예산을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예산은 10조 8,002억 원입니다. 와, 액수 어마어마하죠? 이거 한번 낱낱이 파헤쳐 봐야 될 텐데요. 자, 오늘의 주제 힌트 들어볼 텐데 이 의원님. 2%가 부족한 국가 균형 정책. 수도권은 비만, 지방은 영양 실조. 5개 서울을 위한 마중물. 저희 국가 예산이 한 600조 정도 되거든요. 607조 정도 되죠. 예, 610조 정도 되는데 10조 정도면 상당히 큰 예산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자, 힌트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사님 자체가 힌트입니다. 네. 자,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균형발전 3대 특별법이 공포됐습니다. 이제부터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하는 균형발전 시대로 갑니다. 지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죠. 죽어가는 지금 지역을 좀 살리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실제로 이전 시점에만 지원이 있었지 그 이후에 지금은 그 10년의 세월 동안은 방치였다고 보는 거죠. 무능이자 도덕적 해이자 사실은 지탄을 받아야 된다.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이 구체적으로 삶이 좋아졌다고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 균형발전이라는 김부겸 총리가 추가 이전은 다음 정부에서 잘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중 지역 최대 관심 사안은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관련 이슈는 실종됐습니다. 서울만 있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할 수 없고 이걸 안 하면 미래도 없고 지속 가능도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예산은 공공기관 지역 이전 예산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저희가 다룬 수많은 예산 중에 어쩌면 가장 복잡한 예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총 3가지 예산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세한 내역을 제가 한번 좀 짚어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예산 10조 8,002억 원에는 첫 번째 공공기관 지역 이전에 따른 총 사업비 10조 4,470억 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공기관 지역 이전으로 형성된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한 예산 3,428억 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산시, 대구시가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또 지원한 예산이 104억 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한 예산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입을 돼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자, 문윤상 박사님, 네. 공공기관 지역 이전이라는 건 왜, 언제 하기 시작한 건가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얘기가 나온 게 2003년입니다. 네. 예,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행정수도 이전을 한번 공약으로 내보시면서 대선에 당선이 되셨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추진이 되었고, 당시 2005년 기준으로 409개 공공기관 중에 85%에 해당하는 346개의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소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상당 부분은 전국을 상대로 공공사업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었죠. 네네. 그리고 수도권을 위해서도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도 필요가 있다고 그 당시에는 얘기가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참 누가 봐도 그런 생각을 들 법한 그런 그 타당성이 있는 얘기들이었죠. 2003년부터 얘기가 나온 거면 또 계획부터 실행까지 포함해서 무려 20년간이 이어지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데, 오 박사님, 그렇다면 지난 20년간의 일을 한번 쭉 정리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처음 시작은요,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추진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정부, 시도, 이전기관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죠. 그리고 본격적인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된 건 2013년입니다. 10년 후네요. 예,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좀 공공기관 지역 이전에 대한 좀 정책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미 이전한 기관을 돕는 정책들 또한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좀 마찬가지예요. 2차 공공기관 그 지역 이전이 다시 추진되는 듯 했으나 얼마 전 정부가 2차 추진은 좀 어렵다고 발표했죠. 지금으로서는 어렵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배 의원님, 수도권에 있던 340여 개의 많은 기관들이 모두 다 지역으로 이전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2019년 12월까지 이 1차 이전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자세한 이제 현황을 보면 수도권에 있던 176개의 공공기관을 이전 대상 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그중에서 153개의 기관이 10개의 혁신도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는 그 153개 기관 중에서 12개 직원들은 한 3,490여 명이 대구로 이전을 하셨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13개 기관이 이전을 해서 3,200여 명의 직원들이 지금 이동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은 그래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공공기관 중 절반 이상은 또 각 지역으로 분산돼서 이전이 되긴 된 거네요. 자, 이 의원님, 애초 목적이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분산하자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총평부터 이 의원님이 해주신다면요. 뭐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과 이후를 본다면 분산한 거는 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얼만큼 분산했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달라지는데요. 시행 후에는 수도권이 35%까지 낮아지는 그런 현실을 보였는데요. 수도권에 가까운 충청 지역을 보면 23%까지, 부산시는 1.2%에서 그동안 4.1%까지, 대구시는 0.2에서 3.2%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골고루 이 말을 들어보면 퍼졌다라고 보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균등하게 전국으로 분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자, 공공기관 지역 이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10년이 지났는데 그 10년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현재를 기준으로 그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점수를 한번 주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주실까요? 근데 궁금하네요. 어쨌든 계획이 1차라는 계획이 완료는 됐어요. 내용을 떠나서. 그러니까 완료가 19년에 됐기 때문에. 왠지 잘 주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요. 그래요? 그냥 절반의 성공이다. 5점? 거의 한 80점 가까이 점수를 주고 싶은데 이 점을 깎는 이유가 이제 계획에 있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제 혁신도시가 이렇게 많이 건설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거든요. 조금 더 적게 소수의 혁신도시에 조금 더 많은 기관 집중적으로 이전을 했으면 더 많은 지방에 더 효과가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공공기관 이전은 한 절반 이상이 이전을 했지만 지역 균형 발전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지역 소멸이라고. 그래서 저는 5점을 확 깎아서 그냥 5점 정도만 하겠습니다. 저는 5점을 사실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는 이 좀 왔는데 뭐 교육이라든지 산업진흥 쪽으로 오다 보니까 뭐 협력 업체도 거의 없고 그냥 왔는 그 기관이 다 해요. 효과가 좀 덜한 거예요. 그래서 2차 때는 좀 뭔가 파급 효과 큰 기업을 좀 보내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패널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기대가 많이 높으셨던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이게 겨우 5만 명 정도 이전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만 명이라는 숫자가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 우리 지방의 국민으로서는 기대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또 인원만이 문제는 아닌 거니까요. 이게 뭐 다른 의미들이 있는 것이고. 지역 균형이라는 게 이전한다 할 때 기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지역은 지금 많이 쇠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중물, 새로운 그 활기의 마중물이거든요. 자, 얘기를 정리해 보자면은 애초 정책의 목표였던 이전율만큼은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시민들은 얼마나 알고 계신지, 그리고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지역 이전이 지역 분권 또 지역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들 생각하고 있는지 빅벙커가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보시죠. 서울에서 대구로 공공기관 이전해서 온 거 알고 계셨어요? 언제 잘 몰라요. 내려와 있는 거는 무엇이 와 있는지 모르는데 더 내려와야지요. 그렇죠. 뭐 일부분은 알긴 하는데. 그러면 몇 개 정도 왔는지 알고 계세요? 저희는 한 두 개랑 나중에 한 몇 개 더 온다는 얘기만 알고 있어요. 소위 뭐 어떻게 보면 지방세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많은 어떤 일자리 측면에서 사실은 도움이 됐죠. 수도권 인구의 압력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계속해서 돌봐야지 커나가고 키워질 수 있는 부분인데, 저도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우지만 사놓고 돌보지 않으면, 왜냐면 처음에 살 때는 이것저것 용품도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잖아요. 돌보지 않으면 애물단지 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봤을 때 그나마 수도권 집중을 일부분 완화하는 데 도움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방식이나 아니면 진행 과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는 있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확실한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효과는 지방 세수 증가, 지역 청년들의 취업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윤상 박사님, 사업의 효과를 논하기 위해서는 이 목표한 것들을 얼마나 성취했는가를 일단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효과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얼마나 많이 내려와서 지역에 정착을 했는가, 그게 가장 첫 번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관련 기업들이 이제 같이 내려와서 함께 같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전 기관들이 이제 인재를 계속 육성을 하고 지역에서 산학 협력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자, 그럼 이 평가 기준을 세 가지로 잡고 지난 10년의 성과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자, 먼저 이전 기관과 종사자들이 얼마나 지역에 정착을 했는가. 조 박사님, 그 자세한 현황 좀 말씀해 주시죠. 이 실질적인 정착이라 하면 뭘까요? 가족이 같이 동반해서 그렇죠. 이주하는 가족 동반 이주율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사를 왔냐는 거죠, 완전히. 네, 그래서 전국 혁신도시 가족 동반 이주율을 보면 제주가 그래도 높아요. 81.1%로 1위고 부산시가 77.5%로 2위. 그다음에 대구시는 약 70%로 6위에 차지했는데, 좀 서울하고 멀어질수록 그 이주율이 많은 것 같죠? 높은 것 같죠? 네. 이거를 보면 특성이 뭐냐면요. 혁신 기록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네. 혁신 기록이는 어디까지가 혁신 기록이냐면 SRT를 타고 딱 대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자, 부산 2시간 40분 걸립니다. 제주도 항공 타고 항공만 이동이 돼요. 그러니까 가족이 다 올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게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사실 좀 놀랐는데요. 충북 지역을 제외하고는 절반이 좀 넘는 그런 이주율이에요.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주율에 비교해 그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걸로 그게 또 사실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주한 종사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정착을 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그들의 당사자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 되겠죠. 들어보시죠. 실제로 이전 시점에만 지원이 있었지, 그 이후에 지금은 그 10년의 세월 동안은 방치였다고 보는 거죠. 좀 대구에서 혜택을 주고 있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여기는 고등학교도 없고, 그리고 종합병원이 없다.
그 흔한 극장도 없어요. 여기. 문화시설 같은 게 좀 없거든요. 그런 민원을 했어요. 차창계는 제발 저기 기숙사 올라가는 길에 가로등 좀 세워달라. 그 대구시 입장에서는 사람이 많이 와야 인프라가 구성된다는 입장이고, 그 혁신도시 내려오는 입장에서는 인프라가 구성이 돼야지 사람들이 내려온다라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교통 인프라 뭐 지하철을 놓는다든지 지하철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거는 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지하철을 놓는 예비 타당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예비 타당성 안 되면 또 사람이 그것 때문에 없고 뭐 이런 지금 악순환이라 그래야 될까요? 아직도 그 문제가 10년이 지났지만 그러한 문제들이 지금 다 해결을 안 된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대구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동쪽 끝에 있거든요. 지금 혁신도시, 대구 혁신도시 내에는 지금 고등학교가 없거든요.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앞으로 2, 3년 내에 하나가 이전해서 들어갈 예정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 가려면 그러려면 이제 수성구, 대구의 수성구로 가거나 아니면 다시 서울로 애들을 보내거나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가족이 동반해서 올 때는 그 정서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직원들의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고려가 돼서 충분히 지원이 됐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교육 여건이 사실 부산이 제2도심에도 불구하고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부모로서 어떻게 묵과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혼자 이제 남아있고 또 이제 처자식을 보내게 되는 그런 게 실질적으로 발생을 한다는 거죠. 아이러니한 게 이분들이 저에게 들려준 이 얘기는 이주율, 만족도 이런 조사들을 해서 저희가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결과가 나온 수치와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배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미 모든 게 갖추어져 있던 수도권에서의 만족도와 이 이전해왔는 혁신도시에서의 만족도는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모르고 왔냐 지금? 아니 그런 건 절대 아니죠. 아니도 대구도 미리 지금 와서 근무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라 해놔놓고는 그렇죠. 와보니까 별로 준비해놓은 것이 없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이제 정주 어떤 여건이나 이런 거를 공급자의 눈높이에서 만들어줄 것이 아니라 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우선적으로 더 필요한 거는 뭐 이런 거다. 그런 니즈를 저는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반영을 해주면. 네, 기존에 살고 있던 곳과 물론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뭐 그분들 알고는 계속 쓸 거고 그죠? 그렇지만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문 박사님께 여쭤보면은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은 저는 세종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크게 도시가 마련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지 여건이 발달하는 정도가 시간이 날이 갈수록 확실히 좋아지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대부분의 혁신도시들이 이제 신도시 형태로 지어졌거든요. 근데 신도시가 아주 큰 신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정지 여건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약간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이전을 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처럼 차라리 도심 내에 이전을 했다면 정지 여건을 개선하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아마 이제 데이터로서도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말을 받아서 하자면요. 정부가 발표했을 때 엄청 그 안 오게 된 데는 환호성을 질렀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뽑히지 않은 데는. 그 정도로 그분들이 오신 거에 대한 고마움은 있어요.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그래도 여기 왔더니 이런 것들이 좋더라라고 하기 위해서 도심 안에 혁신도시를 다 넣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써야 될 공간입니다. 아주 좋은 자리고요. 노란 자리고 그 자리를 내드려서 같이 이제 그것을 쓰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지금 불편함 점점 해소됩니다. 지금 부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신 거고요. 근데 네. 그 지역마다 너무 달라요. 지금 대구 얘기를 또 배주식 의원님 해주셨는데 또 대구는 또 완전 또 저렇고 저는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의원님이 부산 얘기해 주신 거는 너무나 또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지금 아까 종사들 얘기 뭐 주로 대구 혁신도시 얘기를 위주로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이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가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지자체가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마치 이미 잡은 물고기인 것처럼 대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산이 뒷받침된 강력한 정책 시행이 그 뒤로는 없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공공기관 이전 정책 자체에 또
불신을 갖게 되는, 다음번에 오히려 더 훨씬 더. 네, 그 어찌됐건 이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이분들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입니다. 네. 그러면 그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불편한 부분들도 좀 감수할 부분들이 있고, 또 불편함이 있으면 당연히 그 약속한 만큼은 정부가 해소하고 해결해야죠. 그럼요. 예. 네, 이렇듯 다양한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한 5사람도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 거고 시각이 다를 수가 있는 건데, 문은상 박사님인데 당사자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이주하는 직원들에게 또 다른 어떤 보상이나 대가 이런 건 없던가요? 그중에서 가장 큰 혜택을 뽑자면 아무래도 주택 공급이겠죠. 그러니까요. 예, 이주를 위해서 특공을 받게 해주는 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 전 LH 사태라는 걸 겪으면서 이른바 특별 공급, 특공에 대한 비판이 이제 거세게 일어섰는데, 혁신도시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실태를 빅벙커가 취재했습니다. 보시죠. LH 임직원들 1,377명이 혁신도시 아파트를 특공으로 분양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가족을 동반해 진주로 집을 옮긴 직원은 239명으로 이주율이 15%에 불과했습니다. 전체적인 시세 차익 현황이 한 4천억 정도 된다고 했죠. 부산이 1,376억. 시세 차익을 가장 많이 실현한 지역은 1위가 부산이에요. 2위가 경남. 그다음 대구는 전체적으로는 시세 차익으로만 본다면 최하위권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작년도 115군데의 공공기관에 자료 협조를 해서 받아본 바에 의하면 전체 특공을 받은 직원들의 3사람 중 1사람은 해당 지역을 떠났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시작한 특별 공급이 결과적으로는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그런 결과라는 비판 여지가 많은, 반드시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관리나 감독이 안 되는 부분들, 거기에다가 도덕불감증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이런 땅 투기를 한다든가, 보다 더 치밀한 설계가 좀 필요했는데 빠져나갈 구멍을 다 열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합쳐져 가지고 지금 이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오히려 역차별받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뭐 정주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단호하게 저는 회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 기간 실거주를 요건으로 하는 특공, 아니면 해당 직원이 근무할 동안에는 주거에 대한 문제는 있고 임대 아파트에 아니면 임대 주거시설에 충분하게 주거를 하다가 그렇게 조치해 주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택 특별 공급은 이제 이주해 오는 종사자들에게 우리 지역에 잘 정착을 하셔서 우리랑 함께 삽시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걸 사고 파는 식으로 해서 또 차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정책의 의도도 상실이 되고 또 지역민들에게도 물적, 심적 큰 피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걸 보면서 이제 지역마다 다 특징은 있지만 좀 씁쓸하긴 합니다. 좋은 의도로 공급이 된 게 또 이렇게 특별 공급된 아파트, 그 부산의 경우 시세 차익을 보면 한 1억. 로 보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돼요? 총 2,500호인데요. 네. 그 중에 거래된 게 1,002호니까 한 반이 거래가 돼서 사실은 특공받는 직원의 절반이 아파트를 팔아서 이게 차익을 얻는 건데요. 특별 공급된 아파트가 34평짜리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분양가가 3억 정도였는데
특별 공급가는 더 저렴해서 2억 6천에 이제 분양을 했습니다. 대출 금리 또한 당시에는 5.4였는데 4.9로 낮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을 했는데요. 현재로 보면 10년이 지난 7억 8천 만 원에 이 아파트들이 거래된 것들도 이제 이 대연혁신지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런데요. 당시 특공 아파트가 지고 있다가 팔면 적어도 이제 5억은 번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분양 혜택에서는 뭐 금리는 그렇게 혜택을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0.5% 혜택을 보고 그다음에 4천만 원 정도 분양가 혜택을 받는데 어찌됐건 5억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여기서 제일 많은 경우가 뭐냐면 아이들이 처음에 왔을 때보다 커가니까 학군을 옮겨가는 거예요. 부당 이익을 얻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됐던 것은 뭐 1년 퇴직자들이 와갖고 팔고 가면 부당 이익이겠죠. 예.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형 혁신 지구는 그 전매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시 자체 내부적으로 1년 동안 12년부터 13년 동안 1년 동안 전매 제한을 뒀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진짜로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그러신 건지 가족들이 같이 오지 못해서 필요가 없어서 판매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건지 정확하게 여기서 진단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아파트를 주면서까지 정착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했으나 이주 직원의 30%가 지역을 결국엔 떠났다고 하니까 그 결과로만 보면은 좀 씁쓸한 결과가 아닐 수 없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 얘기를 해봤으면 사람 얘기. 사람이 이제 와서 얼마나 어떻게 살고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정착을 어떻게 했는지 주택 얘기 이렇게 해봤는데 공공기관 지역 이전의 이제 성과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논할 때 또 하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기관 이전할 때 얼마나 많은 연관 기업들이 동반 이전을 했는가라는 거죠. 그 자세한 현황을 빅벙커가 취재해봤습니다. 보시죠. 영화도시 부산의 수건 사업인 부산 촬영소 건립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예산이 없다며 당초의 계획을 변경한 건데요. 부산시와 영진위가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올해 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착공은 더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진위는 계획 축소로 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해 놓고도 되려 부산시 반대로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아시아 영화인들이 부산에 와서 원스톱으로 로케이션부터 스튜디오 촬영, 그다음에 후반 작업까지 할 수 있는 진짜 이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근데 여기서 축소가 돼버리고 그냥 반쪽짜리 이렇게 스튜디오가 생기면 그거야말로 소모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영진이가 처음에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지역의 영화인들은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바로 옆에 영화진흥위원회가 있는데 서울에 가서 발표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 상황마다 느껴지는 건 영화진흥위원회 본사는 부산에 있는데 우리 영화제 사무실 바로 옆이거든요. 근데 발표하러 서울을 간다는 게 이게 맞나?
여기에 대한 부산시의 노력이 저는 굉장히 미숙했다. 다들 선물로만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올 것 이런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했던 거예요. 예를 든다면 또 동삼동의 혁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해양과 항만과 관련된 선박 수리 같은 거는 상당히 부산이 강점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막 제대로 이것과 연계를 못 시켰던 거죠. 혁신도시가 없는 지역과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을 비교를 해보았어요. 합체수 증가, 또 고용기회, 뭐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한 2배 이상의 효과를 낸 거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냥 인문사회연구소나 아니면 그런 거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지역산업하고 연계해서 뭐 혁신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죠. 그렇다면 이 초강력 경제권마다 어느 정도의 그런 식의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만들어줘야지 그것이 진짜 지역산업하고 연계되고 혁신이 되지. 그렇게 과감하게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대선 주자들 모두 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공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약이 돼야 되죠. 공약이 돼야 되는데 방치한 거나 좀 다름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어느 정권에서도 이거 건들기 쉽지 않지 않을까. 지방 정부에 좀 파격적인 권한을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을 아예 설립해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서 국토 대전환 수준에 아니면 국토 대개조 수준에 과감한 균형 발전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